안녕하세요. 맞벌이하는 나에게 괘씸해서 안 도와준다는 남편. 마지막 후기입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났네요. 제 소식 궁금해 하실 분 있을 것 같아 소식 남깁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2월의 글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두고 보자 식으로 생각하고 올렸는데 정말 그 이후 단 몇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엄청 참고 살았어서 그런지. 저도 그러한 상태고 남편도 최근에 안 거지만 새 여자 생겼어요. 22살 대학생인데 시어머니께 들으니 대학 학비 남은 거 다 대주고 대학원도 자기가 보내줄 거라면서 남편이 아주 난리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분 너무 어리고 철도 없는 것 같다고 싫어하시던데 남편이 좋아하면 결국 결혼하겠죠. 처음에 저 붙잡던 남편도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몸이 달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난리더라고요. 추가하면 22살 대학생네 집에서는 결혼을 굳고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할 것 같긴 한데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쪼잔한 거겠죠?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친구도 없고 마음 붙일 데도 없었는데 여기에 글을 쓰고 큰 위로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이혼 전에 정리해서 저희가 돈 낸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500 정도 올랐던데 남편이 달란 말은 없더라고요. 집안 살림들은 괜찮은 건 중고나라에 내놓고 나머지는 중고물품 매매하는 업체에 넘기고 이도 저도 아닌 건 버렸습니다. 물건이 새 거라서 그런지 중고나라에 내놓은 건 일주일 만에 다 팔렸네요. 이혼 후에는 혼자 살긴 하지만 결혼했을 때 썼던 가구나 집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자꾸 우시고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셔서 이번 추석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참 힘드네요. 추가합니다. 협의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 하면서도 내가 철이 없나 봐. 나만 참으면 돼. 하면서 버텼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네요. 가끔 제가 이혼한 줄 모르는 지인들이 남편은 잘 지내냐며 안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제 친구들은 다 지방에 살고 있고 제가 이혼했다고 주변에 말하지를 않아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뜨끔뜨끔했던 것도 거의 없어졌네요. 여기 들어오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지금 힘든 결혼 생활 하시면서도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못 헤어지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 용기 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고요. 두 번째는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 소식 들어서예요. 저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다 잘만 살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생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군 남편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소식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풀리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 망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랑 이혼할 때쯤 만나던 여대생과는 결국 여대생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헤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웃긴 건 이번에 고졸에 빵집에서 알바하는 20살짜리 여자애를 사귀었다고. 아니 그 어린애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저랑은 대체 왜 살았는지 제가 늙어서 싫어했나 싶을 정도예요. 시어머님이 전화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여자애가 임신 5주인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사귄 지 몇 개월 만에 결혼한다고. 20살짜리 여자애랑 말이죠. 전화하신 용건은 전 남편이 시어머님 보험비 대신 내주는 보험이 있는데 그거 보험 증권 어디다 뒀냐. 전 남편이 가져간 거 맞냐 하는 거였고 제게 주 용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애네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전 남편은 여자애네 아버지한테 싸대기까지 맞았다네요. 그래도 결국 결혼하긴 하겠죠. 임신까지 했는데.
신혼집 구할 돈을 아직 못 모아서 시어머님네 들어가서 살 것 같은데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 홀대하는 양심 없는 집안 딸이라며 이를 갈고 계시고 조용하고 편안한 인생을 원했던 저와 전 남편은 애초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추가합니다. 4개월 후 이혼한 전 남편 만났는데 기분 최고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 금요일 저녁에 이혼한 전 남편 만났거든요.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하철역에서 내리는지는 아는데 정확히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퇴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죽치고 있었어요. 제가 내리는 지하철역은 출구가 한 개뿐입니다. 대강 위치는 전 시어머니랑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저 결혼 전에 살던 동네로 갈까 해요. 한마디 한 걸로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잠깐 얘기 좀 나누자고 하던데 작은 역이라 역 안에 카페도 없고 역 위치상 주변에도 뭐가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할 얘기가 없기도 했고요. 그냥 안부 인사 정도 하고 좋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집 방향으로 가니까 상가 나오고 해서 카페 보이니까 정말 딱 30분만 내주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대요. 그쯤 되니까 싫은 생각보다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왜냐면 전 이 사람과 같이 사는 동안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간절한 태도와 표정으로 뭘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전 솔직히 앉기 전까지만 해도 전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20살 여자랑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는 건가? 미쳐도 그 정도까진 미치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잠시 시간 끌더니 전 남친이 하는 말이 다시 합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싫다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만나는 사람 있어? 해서 제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무슨 소리지 이게?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들었는데 만나는 사람 있다며 하니까 잠깐 같은 대학생 후배랑 친해서 밥 먹고 그랬던 거지 절대로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최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말고 23살짜리도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들었는데 하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아마 전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설득하러 오려면 사전조사를 좀 했어야지. 분위기가 엄청 썰렁해졌고 전 남편이 그건 진지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그냥 잠깐 만났던 거고 결혼 생각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 모습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었구나. 결혼하기 전에 뭐가 쉬었었구나 싶더라고요. 임신까지 시킨 여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진지한 만남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남자를 몰라보다니. 그냥 제가 제 발등 찍은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와중에 떠드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땐 잘못했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너도 혼자 살면서 나 그립지 않았냐? 엄마가 계속 이혼시키지 말 걸 하신다. 솔직히 너도 나 좋아하지 않았냐? 아직 좋아하지 않냐? 이런 소리뿐이고 사과하러 왔으면 그나마 마음이 좀 나았을 텐데 정말 찹찹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화가 나기보다는 측은하고 전 남편도 눈치는 있는지 제 표정 보고 더 말은 못하고 우물쭈물하길래 저도 할 말 다 했으면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전 남편이 사실 이런 말 하려고 온 건 아니라면서 줄 거 있다고 뭘 내미길래 보니까 결혼 반지더라고요. 제가 갈라설 당시에 결혼 반지 같은 거 챙길 생각도 없고 해서 그냥 두고 나왔던 건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결혼 반지를 왜 받나요?
그랬더니 막 흥분하면서 사실 자신은 이런 얘기 하러 온 게 아니고 반지를 꼭 돌려줘야 해서 온 거랍니다. 그리고 반지 탁자 위에 둔 채 그냥 카페에 나가버리더라고요.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근데 전 진짜 반지 필요 없는데 결혼 반지 새로 안 맞추고 그냥 커플링으로 결혼 반지 했는데 티타늄이거든요. 금도 아니고 티타늄 반지를 어떻게 하라고. 처분할 수도 없고 남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갖고 나와서 카페 재떨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게 전 남편하고 제 사이네요. 재떨이에 처박히는 게.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분 좋더라고요. 사과는 안 했지만 어쨌든 남편이 지 잘났다고 온갖 여자 만나다가 다 실패하고 저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한 거잖아요. 제가 복수한 건 아니지만 통쾌하다고 할까? 저렇게 비굴하게 굴 거면서 뭐 내가 없어도 여자가 많아? 아는 여자 중에 내가 제일 떨어져? 한참 웃다가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쐬면 잤네요. 전에 댓글에서 전 남편 근황 알게 되면 알려달라는 분 계셨던 거 생각나서 글씁니다. 저도 참 남의 불행 가지고 비웃으니 못된 사람은 맞는데요. 솔직히 너무 웃기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